교수님 너무 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어, 집이라 모자 쓰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럼 먼저 12주차 교합기 재부차 및 선택 삭제 30분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재부착에는 기공실 재부착과 치료실 재부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중합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액체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성 균형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경우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이제 레진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최적 변화에 의한 변형을 인공치는 변이하게 되는데요. 또한 가압 성형법과 같이 상암을 따로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인공치가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따라서 레진 의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이제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레진 의치상의 재료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저는 먼저 모형의 네거티브 인덱스나 리마운팅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인공치 배열 시와 같은 교합 상태를 교합기의 모형을 재부착하는 경우를 기공실 재부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막까지 시행하여 완성된 총이치를 구강 내에 시작할 때에도 교합 오차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먼저 디플라스킹하고 매몰제를 떼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떼고 나서 이게 기공실 재부착하는 과정인데요. 네, 기공실 재부착 시 고려 사항은 먼저 기공실 재부착 과정은 정확한 기공실 재부착을 위해서는 한분리 과정에서 레진 의치상과 모형이 가급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모형의 기저부가 손상되지 않아야 해요. 이쪽 부분이 기저부 부분인데요. 이쪽 라인 쪽. 모형의 손상 정도가 심해서 정확한 재부착이 곤란할 때는 무리한 재부착보다는 위치상을 연마하여 구강 내 시적 확인을 통한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재부착은 석고로 하거나 접착제로 간단하게 붙일 수 있고 교합기의 일부가 깨지거나 모형의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해도 남은 부분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할 수 있으면 재부착이 가능해요. 그러나 정확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부착은 비정상적인 교합 관계를 변하므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재부착하기 전에는 석고매물제를 제거한 깨끗한 모형에서 재부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보통 석고랑 모형이랑 이렇게 떼어내고 나머지 여분의 석고 찌꺼기를 흐르는 물에 따라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정확한 기공실 재부착을 위해서 험블링 과정에서 레진 H상의 모형에 가급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모형의 기저부는 손상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형의 손상 정도가 심해지면 모형 정도가 아니 심해서 재부착이 곤란한다면 무리한 재부착보다는 의치상을 연마하여 구강 내 시력을 통한 확인과 필요 시에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부착은 석고로 하거나 접착제로 간단히 붙일 수 있고 교합기에 석고 일부가 깨지거나 모형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부분으로 정확한 위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재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 그때에서의 재부착은 비정상적인 교합 관계로 변하므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부착하기 전에 석고매물제를 제거한 모형을 깨끗이 하여 재부착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재부착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을 석고 부착판에 정확하게 접합시키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부정확하면 환자 내 구강 내에서 완성된 의치를 장착했을 때 오차가 날 수 있고요. 교합기에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석고 접촉제로 이용하여 부착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석고는 정상 홈투비보다 묽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재부착판을 사용하였다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재부착을 할 수 있고요. 교합기의 과도구는 움직이지 않고 중심위로 고정하고 교합기를 폐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재부착 후에는 절취요도본과 절취요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양이 1mm에서 이내에서 뜬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뜨는 양이 너무 많으면 매몰 시의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뜨는 양이 너무 없으면 전입되는 레진 양이 적절하지 않고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가 재부착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삭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 삭제는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에서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에서 치료 과정의 모든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 삭제라고 하는데요. 선택 삭제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상적인 중심 교합과 편심 교합을 어긋나게 하는 교합 접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은 교합 고경을 유지하고 중심 교합과 편심 교역에서의 균형 교합을 재형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선택 삭제는 대단히 정밀한 과정으로 실제 균형 교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균형 교합의 개념과 선택 삭제의 법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택 삭제를 통한 인공치 배열 시에 형성하였던 중심 교합과 양측성 균형 교합을 재형성하여 의치의 안정성과 저작 능률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선택 삭제 과정 중에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중심 교합, 측방 교합, 전방 교합 순으로 삭제하고요. 각 교합의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삭제해야 하고 교합은 삭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 접촉 부위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삭제 때마다 교합면을 깨끗이 닦고 다시 교합지를 사용해서 정확한 교합점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시켜서 불필요한 부위의 접촉을 피해주고요. 삭제 도구로 사용하는 연마기구는 가급적이면 작은 것부터 사용하여 필요한 부위만 삭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금 했던 거고요. 먼저 교합기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부터인데요. 먼저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고 교합 고경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교합 고경의 변화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접촉 여부, 교합 접촉 여부를 비교하여 높아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이때의 교합점을 하나씩 구분해서 검사하여야 하며 일정한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중심 교합 시에는 주로 이렇게 적색, 여기 나와 있는 적색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합기의 과두구를 중심 위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 구치부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을 시켜줍니다.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아진 부위를 법칙에 따라 선발하여 삭제해주는데요. 삭제는 절취유도봉이 유도판에 닿을 때까지 시행해줍니다.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에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심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여기 하악 제2대구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에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평면에 묻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찰하셔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교합은 커스프 툭 포사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커스프와 포사 중 어느 부위를 삭제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하고요. 이때 중심교합 외에 편심교합은 모두 커스프 투 커스프 관계이므로 측방교합과 전방교합의 편심교합을 시켜보아서 편심교합에서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편심교합에서 정상이거나 낮다면 포사를 삭제해줍니다. 이렇게 높은 부위가 여기와 같이 높은 부위가 있으면 여기처럼 여기 부분을 삭제해주고 여기도 여기 부분을 삭제해줘야 합니다.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 외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도인 설측교도만 삭제하고 있고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편심교합은 높지 않아서 여기 포사 부분을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방교합의 삭제인데요.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가 끝나고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를 시행하는데 측방교합은 하악골의 운동 방향의 작업측과 반대측인 균형측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항상 양측에 동시에 교합지를 넣어서 어떤 교합에서 높은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심교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색 교합지와 구분되게 청색이나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교합기의 한쪽 과도만 풀어서 측방 운동이 가능하게 하고 이동량은 교합기의 상부 구조를 잡고 측방으로 이동시켜서
상학협측교도와 하학협측교도가 맞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작업측 교도의 선택 삭제인데요. 정상적인 작업측은 상학 협측 교도가 하학 협측 교도에 닿고 상학 설측 교도는 하학 설측 교도에 접촉합니다. 그러나 작업측에 교합 오차가 발생하면 절취 유도봉이 유도판에 뜨면서 균형측에 뜨거나 접촉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 유도봉이 유도봉이나 유도판에서 뜨고 균형측으로 접촉되는 경우에 작업측뿐만 아니라 균형측도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작업측의 삭제는 이미 중심교합의 삭제로 정리된 중심교합을 훼손시키지 않고 삭제하기 위해서 비중심 교도를 삭제해 줍니다. 따라서 협측 교도를 설측 교도는 하악을 삭제하는 것에 불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균형측 교합의 삭제인데요. 균형측 교합은 모두 중심교도인 상학설측교도와 하학협측교도가 접촉하는 교합 관계입니다. 따라서 작업측 교합과 같이 비중심 교도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하학협측 교도를 삭제해주는데요. 이때 정상적인 관계로 교합된다면 교도정이 아닌 하학협측 교도 내사면에 접촉되므로 이 부위를 삭제하셔도 중심교합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제 전방교합의 삭제인데요. 교합기의 좌우측 과두구를 모두 풀어서 상하악 전치를 절단교합으로 만들고 교합을 시킵니다. 이때는 고치부는 상하악협측교도의 원심사면과 하악협측교도의 근심사면, 상하악설측교도의 원심사면과 하악설측교도의 근심사면이 서로 접촉됩니다. 따라서 고치부는 절치유도봉과 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은 교합이 발생하는 역시 비중심 교도를 삭제하는 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전방교합에는 전치와 고치 모두가 접촉되어야 하는데 전치에 조기 접촉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미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하악 전치를 순측 절단면을 삭제하셔야 되고요. 상악 전치도 삭제할 때는 상악 전치의 설측 절단면을 삭제하고 전치 삭제 시에는 신미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요. 절단면의 삭제가 많아서 우각부 모양이 훼손되면 우각부를 재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방교합에서도 작업측의 상하악 견치 교도정이 조기 접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하악 견치 교도정을 삭제하고 필요시에 상하악 견치 교도정을 삭제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교도정이 약간 삭제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많고요.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유도봉이 절치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등 편심교합에서도 항상 전치부, 고치부의 적절한 부위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한 의치의 불안정 상태를 피할 수 있고 환자의 의치 착용감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총이치의 양측성 균형교합은 총이치의 유지력이 약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중압 위치로부터의 모형 제거는 이건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 그럼 다음에 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너무 늦게 올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교수님. 오늘 안에 다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먼저 여기 좀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전방 교합은 전치의 절단 교합 상태에서 브레이크 법칙에 따라 조기적 초점을 삭제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유도봉이 절치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편심교합 등 어떤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규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위치는 안정한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미루다가 벌써 좀 종강한 지도 꽤 됐는데 올려야지 하고 너무 늦게 올리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음, 내년이 아니라 2학기 때부터는 절대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한 주차 한 주차씩 영상을 늦지 않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교수님.